안녕하세요 여러분, 땡그랑입니다. 여러분, 65세의 나이로 515야드라는 미친 비거리를 낸 사람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믿지 않으시겠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 기록은 기네스에 등록되어 50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 비거리는 1974년 국립 시니어 오픈 챔피언십에서 PGA 선수 마이크 오스틴이 남긴 기록인데요. 에이, 프로 선수네. 그리고 1974년이면 너무 오래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나요? 이 사진 한번 봐주세요. 이 드라이버는 1970년대의 드라이버인데요. 지금의 드라이버와는 조금 다르게 생겼죠? 예전 드라이버는 1번 우드라고 불렸고 실제로 나무로 만들어졌었는데요. 지금의 드라이버처럼 반발력이 뛰어나지도 않았습니다. 1970년대 PGA 선수들 평균 드라이버 거리가 259야드이고 2020년대에는 297야드인 것을 보면 확실히 예전보다 요즘 선수들의 비거리가 잘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국민연금 받는 65세의 나이로 웬만한 젊은 사람보다 비거리를 많이 낸 마이크 오스틴의 드라이버 비거리 내는 비결은 따로 있는 걸까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이크 오스틴은 당시 활동하던 다른 프로들과는 조금 다르게 골프에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다른 프로들은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맞춰서 비거리를 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반면에 마이크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운동 역학과 운동 생리학을 공부하여 이것을 자신의 스윙에 적용했다고 합니다. 보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골프 스윙에 접근을 했던 거죠. 마이크 오스틴의 비거리 비결 첫 번째는 스윙의 속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간이 도구로 낼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시속 1250km로 이 속도는 초음속에 해당됩니다. 이 속도는 바로 채찍으로 내는 속도죠. 지금 들리는 이 채찍 소리는 배트기가 음속을 돌파할 때 내는 소닉붐과 동일한 소리입니다. 마이크 오스틴은 골프채가 딱딱한 채찍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골프 스윙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채찍 스윙을 골프에 접목을 시켰던 거죠. 특정 도구를 움직여서 빠른 속도를 내는 이 채찍 효과를 스포츠에 적용한 사례들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테니스 선수인 라파엘 나달 선수는 이 채찍 효과를 이용한 스매시를 활용하여 여러 경기에서 우승을 한 대표적인 선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채찍 스윙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선 채찍 스윙을 잘 하기 위해서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심점이 어쩌고 하는 이론적인 것도 있지만 가장 빠른 방법은 직접 채찍을 휘둘러 보는 거죠. 요즘에는 채찍 스윙을 연습할 수 있는 다양한 연습 도구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아래에 링크에 주소를 남겨놓았습니다. 혹시 구매를 희망하신 분들은 링크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채찍은 어떻게 휘둘러야 잘 휘두르는 걸까요? 바로 리듬이 제일 중요합니다. 골프를 처음 배우실 때 짬뽕 하지 말고 짜장면 하라는 말 들어보셨죠? 바로 채찍 스윙에도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만약 짬뽕 스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 됩니다. 뭔가 이상하죠? 딱 봐도 최대 스피드가 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리듬을 잘 지켜서 짜장면 하게 된다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채찍 스윙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채찍 스윙을 잘 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손목의 사용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헤드 스피드의 극대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방법인데요. 유연한 손목 사용은 장타대회 선수들도 특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손목을 유연하게 사용하면 레깅이 증가하고 헤드가 튀어나간 속도가 급격하게 상승을 해서 보다 멀리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혹시 낚시 좋아하시나요? 이 낚시의 채찍 스윙의 비밀이 있는데요. 바로 체중 이동입니다. 한번 낚시를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볼게요. 기다란 낚시채를 던지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던질까요? 낚시채를 던질 때 몸을 뒤쪽으로 이동을 했다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채를 던질 거예요. 이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체중 이동입니다. 체중 이동을 함으로써 채찍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낼 수 있는 스윙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헤드 스피드를 낼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거리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이크 오스틴의 비거리 비결 두 번째는 편안함이에요. 마이크 오스틴은 아이러니하게도 편안함을 추구하는 골퍼였다고 합니다. 편안하면 비거리보다는 정확성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그런데 마이크 오스틴의 생각은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편안함을 만들어야 본인이 낼 수 있는 스윙의 최대 속도를 내기 좋다고 했으며, 크게 두 가지에서 편안함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스윙의 속도입니다.
비거리를 늘리는데 편안한 스윙의 속도라니 이것도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사실 이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본인이 편안하게 낼 수 있는 스윙의 최대 속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거리를 늘리는 데에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드라이버의 정중앙, 즉 스윗스팟에 공이 정확하게 맞아야 한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힘을 50%만 줘서 공을 중앙에 맞추는 것, 힘을 100%로 줘서 삑사리가 난 것, 과연 어떤 게 비거리가 많이 나갔을까요? 말을 안 해도 다들 아실 거예요. 바로 정타에 맞은 공이 더 멀리 갔을 거예요. 이렇듯 내가 편안하게 낼 수 있는 최대의 속도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빠르게 휘둘러도 정작 공이 정타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비거리 측면에서 엄청난 손해일 테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아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낼 수 있는 최대 속도가 편안한 최대 속도인가? 라고 착각하기 딱 좋기 때문이에요. 제가 편안한 최대 속도를 체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의외로 간단한데요. 바로 최저속도부터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20%의 힘으로 공을 쳐보고 정타에 잘 맞으면 30%, 50% 이렇게 늘려보는 거죠. 그러다가 한 90% 정도까지 올렸는데 정타에 안 맞는다? 그렇다면 80%가 내가 낼 수 있는 편안한 최대 속도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스탠스에서 편안함을 느껴야 한다고 했는데요. 마이크 오스틴은 편안한 스탠스를 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모두 체형이 다릅니다. 다리의 길이, 발의 크기 등등 모두 다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한 스탠스의 크기도 모두 다른 게 당연합니다. 본인의 편안한 스탠스가 넓은 것인지 좁은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편안한 스탠스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다들 버스나 지하철 다 타보셨을 거예요. 엄청 덜컹거리는 버스에서 손잡이를 잡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스탠스의 크기, 이게 바로 편안하고 안정적인 스탠스의 크기인 거죠. 간단하죠? 이렇게 편안한 스탠스의 크기로 내 최대 속도 스윙을 해서 정타에 맞추면 비거리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거예요. 마이크 오스틴은 마지막으로 역시나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은 필수라고 했습니다. 사실 골프 칠 시간도 부족한데 근력 운동까지 하라는 것은 진짜 무리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한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그 방법은 바로 플랭크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플랭크와는 조금 다른 모양인데요. 흔히 말하는 엎드려 뻗친 자세에서 손가락으로만 버텨주시는 거예요. 하루 2분씩 3회만 해주셔도 근력이 길러지는 것이 느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은 65세라는 나이로 515야드라는 미친 비거리 기록을 남긴 마이크 오스틴의 비거리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이 기록은 기후에 대한 영향도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대회가 열렸던 라스베가스에서는 기온이 높고 습도가 낮아서 평균적으로 비거리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대처럼 기술력이 낮던 시절에 515야드를 기록할 만큼 효과가 좋았던 마이크 오스틴의 비거리 늘리는 방법을 우리도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멀리 가는 비거리 샷을 보게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저 땡그랑은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더욱 도움이 되는 재밌고 알찬 골프 지식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